형태의 기말과제 샘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에 동해에 산불이 크게 발생을 하였고요. 작년입니다. 작년 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직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에서는 얼마만한 영역에서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는지 긴급하게 산불 피해 지역을 탐지하고 피해 면적을 계산해내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당연히 랜셋 8호와 센티넬 2호 자료를 받았고요. 이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서 어떤 영역이 산불이 얼마만큼의 어떤 피해 정도를 나타내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위성 자료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작년이지만 2019년 4월의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새롭게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를 더 첨가해서 기말 과제를 수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는 기하 보정 응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산불이라고 하면은 일단 평평한 어떤 도시라든가 농경지와는 다른 지형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일 경우 위성에서 얻어지는 센서, 이는 드론이나 항공 측량에서 사용되는 비행기와도 모두 같은 그런 기법과 원리가 적용되는데 보다 위성은 높은 고도,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고도에서 관측을 하겠고요. 중형 위성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 700km 고도에서 관측을 합니다. 이러할 때 속도의 변화라든지 자세라든지 지구의 어떤 곡률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취득된 영상에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정해주는 과정을 말할 수 있겠고요. 기하 보정을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커렉션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의 좌표계나 지리좌표에 대응하도록 보정할 수 있고요. 이게 참조점이 되겠죠. GCP를 선정하는 과정과 GCP를 통해서 보정하는 과정이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번에는 이 기하 보정이라는 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랜셋이나 센티넬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위성 영상 처리를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4월 15일, 2019년 4월 15일 USGS에서 다운받은 센티넬 2호를 가지고 어떻게 합성했나요? First Color Composite Image로 합성을 했습니다. First Color Composite Image, 자, 붉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근적외선 영역의 밴드에 의해서 지금 산림의 식생이 존재하는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어두운 색상, 약간은 좀 밝은 색상으로 나타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산불의 피해가 나타난 지역이고요. 보시면은 그 피해의 정도와 경향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이러면서 눈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산의 정상 부위 또는 산의 사면 부위 이게 북사면인지 남사면인지 하는 등등을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영상의 피해 정도는 식생지수라든지 또는 산불지수라든지 등등의 인덱스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세분화된 경향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살펴본 영역을 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이 필요한데 이런 영상은 구매를 해야 되거나 또는 다른 우리가 구글 어스의 영상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얻어진 영상을 이 좌표가 없는 경우 두 개의 영상을 같이 어, 좌표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어서 기하 보정이 수행되겠고요. 기하 보정이 수행되는 과정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성 영상과 우리가 다운받은 만약 컴셋3 영상의 JPG 이미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나는 1번 창에 하나는 2번 창에 열어놓게 됩니다. 열어놓고 왼쪽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UTM 존 52 노스 UTM 좌표 체계로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들이 어떠한 좌표로 되어 있는지 그 좌표의 지점의 정확한 경유도 좌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커셔 로케이션 밸류에서 좌표가 없이 RGB 3개의 밴드의 데이터 값, 디지털 넘버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산불 피해 지역,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컴셋3 3A 이미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산불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림 파일을 받은 겁니다. JPG 파일을 받아서 자, 왼쪽에 있는 센티넬2 이미지와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근적외선 영역의 밴드로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을 기하 보정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하 보정의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MB에서 맵에 들어가면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고요.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이미지 투 이미지의 방법 또 이미지 투 맵의 방법으로 이렇게 GCP를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 방법에서는 앞에 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센티넬 이미지와 우리가 새롭게 검색해서 얻은 컴셋3 영상을 좌표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 투 이미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는 좌표가 있는 센티넬2 영상, 와프할 이미지, 즉 새롭게 좌표를 넣어줄 컴셋3A 그 그림 파일의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2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직접 하나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요. 왼쪽에 있는 영상에서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위치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서 이 건물의 하단 좌표, 이 건물로 보이는 지점의 하단 좌표,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동일한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픽셀을 찾아서 그 픽셀의 위치를 놓고 에디트 포인트를 넣어주면 하나의 좌표가 각각의 데이터로서 들어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우리가 기하 보정하고자 하는 영역의 이미지의 고른 영역에서 이와 같이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징점이 있는 위치 좌표의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선정해서 이렇게 계속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여기 한 10개의 포인트를 넣어줬고요. 이 10개의 포인트들을 프리딕트를 넣어주게 클릭하게 되면 전체 좌표가 어느 정도 레이트 민 스퀘어 에러가 만들어지는지 RMS 에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RMS 에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에러 값이 낮도록 선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센티넬은 공간 해상력이 10m 영상이고 오른쪽에 지금 JPG 이미지에 있어서의 컴셋3는 훨씬 해상력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지고 JPG를 다운받고 또 센티넬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수행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gistration 파라미터에는 polynomial, 또 리샘플링 방법에는 nearest neighbor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요. 디폴트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내용들을 통해서 기하 보정을 수행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영상을 다운받았던 것들보다 이렇게 좀 더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좌표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만들어진 영상을 랜셋이나 다른 위성 데이터 비교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지금 샘플로 이렇게 검색해서 얻어졌던 컴셋3A에 지금 막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또 지금 그 과정의 어떤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왼쪽과 같이 이렇게 기하 보정된 영상으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스냅에 의해서 산불을 탐지하기 위한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다 잘 다루고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뭐 복습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열어 있는 데이터를 열고자 하는데, 자, SNAP의 오픈 프로덕트로 열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Sentinel-2 A호가 있고 B호가 있다고 그랬죠? B호 데이터고요. 멀티스펙트럴 레벨 1C 데이터고요. 2020년 1월 3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월 3일 데이터를 자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 프로덕트를 누르고 파일의 어떤 포매트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스팟이거나 또는 랜셋이거나 하는 포맷들이 여기에 쭉 설정이 돼서 우리가 검색한 자료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Sentinel-2 멀티스펙트럴 프로파일을 여는 것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까처럼 그냥 올 파일로 해서 열게 되면, 그렇죠? 프로덕트 익스플로러에 우리가 지금 선정한 파일이 열리고요. 그 파일을 열면 다양한 밴드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밴드 1번부터 지금 12번 밴드까지 밴드의 주요 파장대를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나요? 데이터의 property, 어떤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죠. 433 나노메타의 밴드 1은 reflectance의 어떤 밴드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닫아보고요. 그 다음 이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어진 자료, 수집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요거는 밑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월드뷰 구글어스와 연동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운받은 자료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역인데요. 동해 지역이고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펀치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펀치볼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지형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윈도우에서 열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월드 맵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셀 인포. 자, 우리가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볼 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좌표, 경위도, 또 그 밴드의 데이터 값 등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 해보고요. 자, 지금 보는 내용은 뭐였나요? RGB 트루 컬러로 우리가 이미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그렇죠? 트루 컬러 이미지로 살펴보는 동해와 강원도 지역 이미지를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컬러 매니플레이션에 들어가서 이 각각의 컬러가 RGB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네, 데이터를 계속 보시면은 여러 지역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윈도우에서 움직이는 지역들 하나하나를 1월달 영상이라 예, 그렇고요.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색상 보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레드, 그린, 블루를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에 데이터별 밸류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들의 그 픽셀들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일정 영역으로 스트레치를 해줌으로써 색상을 보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정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스펙트럼의 밴드들을 볼 수 있는지 그 밴드의 데이터 값들을 히스토그램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4번 밴드를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히스토그램 스트레치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밴드에 할당되어 있는 것들을 어, 구분해서 열어보면 그 밴드의 기본적인 픽셀들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스트레치 해줄 수 있는지를 선택해서 그 값들을 조정해 줌에 따라 색상이 보정되는, 색상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뭐 산의 사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영상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트루 컬러 이미지 또는 퍼스트 컬러 이미지에서 객체나 형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도록 색상을 보정해 주면 그 보정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위성 지도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얻어진 영상은 밴드의 기본적인 속성에 의해서, 특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탐지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도록 여러 가지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튜토리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툴박스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살펴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재미나는 주제의 탐지할 목표 또는 대상을 선정하면 됩니다. 어떤 학생은 지금 수지를 분석해 보겠다. 낙동강의 뭐 수지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뭐 산림에 있어서 산불의 피해를 구분해 본다든지 또는 뭐 북한 지역을 탐색해 본다든지 하는 주제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RGB 이미지 또는 First Color 이미지 등등을 만들고 그 연후에 목적하는 알고리즘의 기본 레시피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을 쓸 것인지 먼저 구상을 해보세요. 네, 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공통된 주제의 테크닉을 소개할 거고요. 이렇게 소개된 기본적인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각자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기말과제의 샘플로서 산불, 동해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한 자료 처리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같이 수행해 봄으로써 본인도 새로운 산불 지역을 탐지해 나야 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봐도 좋겠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의 산불이라든지 북한의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다른 영역의 지도를 다운받아서 수행해 봐도
기말 레포트로서 아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랜셋 8호 데이터를 다운받았죠. 115034 2020년 데이터 3개를 지금 다운받아서 스냅으로 산불 지역을 지금 탐색해 보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엔 랜서 데이터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진 자료를 가지고서요. 과연 2019년에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지역이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아직도 그 산불의 피해가 남아 있어서 식생이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2020년 3월 데이터하고 2019년 3월 데이터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당시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지점에 있어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열어보고요. 그래서 2019년 3월 산불이 발생하기 전이죠. 2019년 4월에 산불이 발생했으니까요. 2019년 5월 자료는 산불이 발생한 바로 그 직후 데이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준비한 연후에 자, 산불이 일어난 지역을 우리가 RGB 이미지로서 먼저 한번 탐색해 보고,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서브셋. 전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만 행정구역 지도로 마스킹을 하든지 아니면 우상단, 좌하단의 좌표를 동일하게 적여서 서브셋, 리사이즈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지역만 지금 설정을 해서 각각 해당되는 2000년 4월, 2019년 3월, 2019년 5월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같이 세 개의 창으로 놓고 이 지역이 지금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각각의 지역을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떤 지역이 산불의 피해가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또 이후 동일하게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식생의 발달, 뭐 침엽수, 하렵수, 또 그 지역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 등등에 의해서 산불 피해가 일어난 지역을 우리가 식생지수를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지수값에 의해서 해당되는 데이터의 어떤 공간적인 지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속초, 강릉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속초시만 행정구역으로 리사이즈를 하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마스킹을 하죠. 마스킹을 한 다음에 밴드매스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NDVR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식을 입력해주고 그 입력해주는 기본 NDVI 지수식의 밴드매스 과정을 수행하면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식생이 지금 잘 활발하게 생장하고 있는 지역은 산불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빠른 회복이 일어난 지역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굉장히 당시에 모든 지역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2000년 4월의 현 시점에도 해당 지역의 어, 식생이 빠른 회복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픽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어떤 회복 정도를 산불의 피해 정도와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그걸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서 산불 피해의 어떤 복구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대한 2차, 3차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겠죠. 비가 온다면 산불 지역은 토사가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리 위험 지역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도 위성 영상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랜셋이나 센티넬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내가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죠. 산불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한 내용들을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PC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다 쉽게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는 단순히 이런 트루 컬러 이미지 또는 펄스 컬러 이미지의 위성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 위에 임상도, 수치 지도, 토지 피복도와 같은 것들을 같이 중첩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지도를 만들어 볼 것인가. 만약에 DM이 있다면은 3차원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MB의 기능이 있죠. MB의 3D Fly Simulation 하는 기능을 선의수 과목에서 보여주었고요. 그 과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산불 피해 지역을 내가 3D 모델로 구축하고 피해 지역의 경관 연도에 따른 뭐 좀 더 회복의 속도, 회복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구축하는 데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NDVI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각 밴드들이 식생 지수에 의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지금 작업을 우리가 하나씩 밴드의 속성 값을 입력해 주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만들어진 결과물은 NDVI 식생 지수가 최대값은 얼마를 갖죠? 네, 1을 갖습니다. 인덱스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최대값 1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덱스에 의해서 식생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은 대략 0.5에서 0.7 이런 등등의 인덱스 값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단순히 눈으로 이 지역이 뭐 어떤 식생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보다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잘 보시면은 산불이 피해가 있었던 시점의 NDVI 값보다 산불이 일어나기 전, 그 다음에 현재 이 시점인 2020년 4월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 대한 식생지수의 어떤 변이들을 일단 먼저 이렇게 지도로 만들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보다 정밀하게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어떤 기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자, 기초죠. 지금 현재 5주차, 6주차, 7주차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또는 직접 본인이 컴퓨터에 설치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직접 USGS나 또는 ESA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산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 가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샘플의 과정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보시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실습해 보시면은 본인의 컴퓨터에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처리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처리된 결과물에 의해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걸 또 보다 고도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리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재밌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지수값들을 우리가 계산한 값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해석해 보기도 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컬러 인덱스를 이용해서 단순히 흑백 자, 흰색으로 나타난 것들은 DM 밸류 값이 높은 값의 영역에 해당되고요. 어둡게 나타나는 영역은 DM 밸류 값이 낮은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금 산불이 나타난 지역이죠. 산불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죠. 위의 이미지와 아래 이미지를 잘 구분해 보시면 이게 또 3월 영상과 1월 영상, 5월 영상이 각각 다릅니다. 계절적인 페놀로지라고 그랬죠. 예, 나무의 잎이 나고 식생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따라서
식생주수의 차이도 달라질 거고요. 이런 등등을 분석하는 일을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위성,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위성 등등의 위성을 발사해서 그 산림의 관리라든지 뭐 산불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농작물의 구체적인 재배 현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베이직한 지금 자료 처리 과정 이후의 단계는 어, 8주차, 9주차, 10주차 이렇게 해서 좀 더 레벨이 높아진 단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 값들을 보다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그 데이터들을